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올 상반기 최대 인수 합병 매물로 꼽히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두고 전통 유통 강자들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은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입하전으로 압축된 모습입니다. 앞서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SK텔레콤과 MBK파트너스는 본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부터 롯데와 신세계 등 기존 유통기업은 이베이 코리아 원매자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베이 코리아가 네이버, 쿠팡에 이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만큼 기존 유통사업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인수 후보군 매각가와 조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입찰 마감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다음 주 중 이베이 본사 이사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 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와 카카오티를 활용한 간편식 배달을 확대합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최근 톡딜 프레시 베타 서비스의 배송 가능 지역을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로 넓히고 운영 시간과 취급 상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사무실이 밀집돼 직장인의 간편 식사 수요가 많습니다. 운영 시간의 확대로 1, 2인 가구까지 공략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에 주문한 상품에 대해 2시간 내에 빠르게 배송해주는 점을 특징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배송비는 한 건당 2,900원이지만 한시적으로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티에서 간편식 업체 프레시코드와 함께 건강 간편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달 중 선보입니다. 카카오티는 기업 회원 대상 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간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식 배달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임직원 취향에 맞는 인기 간식을 골라 사무실 내에 배송, 진열하고 재고 관리도 해줍니다. 최소 주문 금액은 1회당 3만원으로 1회 이용 또는 1주에서 6주 간격 정기 배송도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비게이션 팀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차 충전소 상태 조회,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해집니다. 팀앱 모빌리티는 국내 주요 EV 인프라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전기차에 특화된 팀앱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순차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특화 서비스는 충전소 최적 경로 탐색, 실시간 충전소 상태 조회, 충전소 리뷰, 피드백, 대기시간 예측, 충전 간편 결제, EV 멤버십 등입니다. 기존 팀앱 내비게이션 내 내 차 정보에 전기차를 등록해 놓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가 올해 전체 차량의 40% 이상을 신차로 교체하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쏘카는 올해 신차 7,500대를 투입하며 최대 18,000여 대의 차량을 카쉐어링 서비스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쏘카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더 뉴 K5 1,500대, 2021년형 K5 600대와 소렌토 300대 등 모두 3,500여 대를 늘렸습니다. 이달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 300대와 기아의 준대형 세단 K8 800대를 비롯해 4,000여 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합니다. 쏘카는 현재 볼트 EV, 코나 EV, 아이오닉 EV 등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출시한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400대를 7월 이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쏘카는 전국 쏘카존 4,000여 곳에서 14,000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에 따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자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지난주 팀 쿡 CEO의 공지문을 통해 재택근무를 줄이고 사무실 출퇴근 근무를 늘리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9월부터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출근하되 수요일과 금요일은 선택적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팀 쿡 CEO의 사내 공지 이후 회사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반기를 든 애플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80여 명의 애플 직원들이 참여해 사무실 복귀 정책에 불만을 표하는 서한을 팀쿡 CEO에게 전달하는 등 강한 저항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서한에는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다수 직원들의 퇴사 결정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코로나19 위기 해소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유연한 근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애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과 달리 애플은 하드웨어 제조와 소매 판매가 사업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해 회사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고인이 된 직원이 담당 임원으로부터 모욕과 과로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으며 회사 경영진은 계속된 내부 문제 제기에도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나친 업무 지시로 인해 야간과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량,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무리한 업무 지시 및 폭력적인 정신적 압박,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 등을 꼽았습니다. 노조는 자체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고 수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의뢰했습니다. 또 경영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인혁 COO와 임원 A씨 등 4명을 직무 정지한 상태입니다. NHN 페이코는 우리종합금융과 제휴를 맺고 연 최고 8.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더 드림 정기적금 3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 드림 정기적금 3은 연 2% 기본금리에 최고 6.5%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우리종합금융 첫 거래 고객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마케팅 수신만 동의하면 연 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6개월, 월 납입 금액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입니다. 페이코 이용자는 앱 내 페이코 금융 마켓을 통해 우리종합금융 스마트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7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4포인트 오른 3252.1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3249.30을 약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1184억 원과 655억 원을 순매수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기관 중 금융투자가 1283억 원을, 연기금이 26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순매수를 지속한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1874억 원 매도에도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소화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수가 이미 3200선에 안착한 상황에서 최근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지리라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원 60전 내린 1112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